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지금 현재 파편화된 세계 경제의 전망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는 숫자들 뒤에 사실은 어떤 거대한 격차가 숨어 있는지, 또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의 게임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는 정책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떤 곳에선 괜찮다고 하고 다른 곳에선 위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경제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IMF나 OECD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가 3% 초반대에 안정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안정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더 복잡하고 불편한 현실을 가리고 있는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전망되는 성장률이 약 3.2%인데 이게 팬데믹 이전 2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인 3.8%에는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 못한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저성장 궤도에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두가 이 3%대 성장 전망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엔이나 세계은행 같은 곳은 훨씬 더 비관적이에요. 2%대 초반을 예측하고 있죠. 이 전망 뒤에는 2020년대 전체가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저성장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근본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평균이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세계 경제에 숨겨진 거대한 분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평균 성장률이라는 이 단 하나의 숫자는요, 사실 통계적인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세계 각국의 경제 운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극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현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정말 놀라운 회복력으로 혼자 잘 나가면서 전 세계 평균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다른 거대 경제권들은 각자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세계 경제 전체가 단 하나의 엔진, 즉 미국 경제의 성과에 너무나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비행기가 엔진 하나로만 날고 있는 것과 같은 굉장히 취약하고 아슬아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심한 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정책 불확실성의 시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체제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가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 대안정기라고 불리던 시대에는요, 독립적인 중앙은행 같은 기술 관료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즉 통화정책이 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정부가 갑작스럽게 무역장벽을 세우거나 막대한 재정을 푸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 및 무역 정책이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정책주도 불확실성. 쉽게 말해서 이제는 전통적인 경기 순환 같은 게 아니라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그 자체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IMF의 이 강력한 경고는 우리가 얼마나 새롭고 불확실한 시대에 들어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는 이 표현, IMF 같은 보수적인 기관이 이런 말을 썼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시죠. 145%. 이게 바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무역 정책 시대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은 왜 경제에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첫째,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지정학적 목표로 움직이고요. 둘째, 점진적인 게 아니라
아주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과거의 경제 모델로는 그 효과를 예측하기조차 힘들어요. 자,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어떤 정책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누가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히 모든 걸 멈추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연착륙 시나리오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이건 중앙은행이 무능하거나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 즉 정치와 정책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표면적 안정이라는 숫자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국가 간의 엄청난 근원적 분기가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정책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거친 파도 속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닷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우리 세계 경제를 붙잡아줄 새로운 닷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